자, 명의 이제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명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대통령 부부 윤석열이 이제 탄핵이 되고 나니까 이제 명도 본인이 시시비를 가려서 정말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보겠다. 시시비를 가리자라고 이제 이렇게 선언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렇죠. 윤상현, 지금 오세훈,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구시장 홍준표를 그대로 이제 지금 노출을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김건희 씨와의 공천 개입 문제 예. 아닙니까? 이 김진태 씨가 저희가 보더라도 5.18 관련 발언으로 이렇게 컷오프가 됐는데 갑자기 특별한 프로세스도 없이 자기가 사과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내락을 한 거잖아요. 이 사과 방송에 그걸 계기로 다시 복귀시켜 주겠다. 마치 그때는 나는 이준석 대표가 저런 결단을 내렸나 싶어서 좀 의아했어요. 사실 이준석이 호남에 공들이는 것도 있었고 5.18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취했는데 특별한 납득할 만한 뭐 계기도 없었는데 그냥 김진태 사과 한마디로 다시 이 후보를 복귀시켰다. 네. 알고 보니까 이게 이준석이 한 게 아니라 김건희와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것부터 시작해서 포항시장 문제였다, 평택시장 것 다 지금 공천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와의 관계를 수사해야 될 텐데 그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이번에 황금폰에 나올 텐데 이걸 네.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큰데 명태균 씨가 별도 복사본을 반드시 놔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 만나면 그런 이야기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지금 명태균 씨는 검찰도 못 믿겠으니까 그래서 네. 특검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 예.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싸움이 이제 진상규명을 뛰어넘어서 이제 책임의 시간이다. 그 당시에 이익을 받던 사람, 불법을 저질렀던 지금 고위직 선출직 국힘 단체장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한번 따져보겠다라고 이제 나온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송 대표님에 대해서도 직접 명태균이 연락을 했습니다. 송 대표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것도 구속 전이었고요. 그 뒤에는 지금 이제 나왔던 게 지금 박주민 의원이 17일을 만날지 못 만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도 12시 30분에 접견 신청을 했는데 어저께 제가 부인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일단 오늘 안 만난다고 하는데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더 해야 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긴급 편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제 국면이 윤석열 수사 탄핵 이후의 수사 그 수사의 주체가 누가 될지 이제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그 트랙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명태균이 이제 가지고 있는 황금폰이 검찰에 제공이 됐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까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태균은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검찰에 이 폰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도 민주당 쪽 또는 야권 인사 송영길 대표와도 접촉을 해보겠다라고 한 사실만으로도 뭔가 다른 쪽에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워낙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원래 써먹다가 버리는 게 국힘의 전매특가 아니냐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 별이총총님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좀 더 잘해주면 좋겠다라고 아마 12일 날 접견을 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유로 접견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노정민 의원이 정말로 잘 질문을 했다는 말씀도 지금 재미소님께서는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사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대표에게 2023년 8월 23일입니다. 생일날에 맞춰서 과일 선물을 보내줬는데요. 그 과일 선물을 받고 명태균 씨의 부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육성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작년에 저희 집에 저희 신랑 생일이 8월 23일이 양력으로 8월 23일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가족들이 외식하고 있는데 비서진이 와가지고 선물 주고 집 앞에 와 있다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이렇게 밤늦게 급하게 가족들하고 다 같이 집으로 왔어요. 선물 그거 두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신랑이 집 앞에 그냥 놔두고 가시라고 과일 상자를 큰 선물 상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사진 막 찍어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하다면서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런 선물 보냈다면서 우리 신랑 진짜 대단하다. 제가 그렇게 장난삼아 그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냈어요.
자, 이제 저 말씀을 하셨고, 예전에 저희들이 공개할 때는 저걸 이제 그 약간 이제 목소리 변조를 했는데 오늘은 동의를 구하고 이제 처음으로 그대로 보냈습니다. 이제 홍 시장이 그 당시에 사기꾼, 협잡꾼, 정치권이 다 이제 민태균의 술수에 다 말려들어 있다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현재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접근을 통해서 명태균과 이런저런 금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걸린 걸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왜 홍 시장은 저렇게 명태균에 대해서 공격을 할까? 본인 여론조사를 지금 뭐 수성을 대구시장 그 이전에 창녕 출마, 양산 출마까지도 다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밀양공 인구에서 했단 말이죠. 왜 저 국면에서 홍은 끊임없이 명태균을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을까? 좀 미스터리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 최모 씨랑 또 다르게 돈을 줬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그것도 뭐 관련해서. 최용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최용이 보좌관이라고 네, 뭐 또 본인 하지만 홍 시장이 이름을 제가 볼 때 얘기했으니까. 두 사람 정도인데 이 사람 입막음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입막음만 하면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좀 멍청한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면 이 두 사람과 관련해서 만약에 검찰이든 아니면 특검이든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이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근거들이 나오면 이 두 사람이까지 입을 다물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고 일단 그것이 안 되니까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명태균과 엮어보려고 온갖 짓 다 하면서 아무것도 우리하고 연결된 것은 없을 겁니다. 샅샅이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선물도 최용이가 자기 마음대로 2번이나 보냈다고 얘기하고 이 최용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정치바람 들어서 명태균과 어울러 다니다가 명태균 주선으로 김영선 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 썼던 사람이고 아니 좋아요. 정치바람이 들어서 명태균 주선으로 김영선 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근데 왜 나중에 자기가 다시 대구시에다가 이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 들어와서 사실 자기가 일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러한 정황들을 다 봤을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최용희 씨와 제가 또 다른 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론조사로 돈을 또 줬다는 분이 한 분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박모 씨. 네, 이 두 사람에 대한 입막음이 됐다라고 좀 판단했던 네. 것 같아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정확하게 내용들을 진술하게 되면 또 강희경 씨의 진술도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절대 이걸 숨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걸 밝혔을 때 본인이 받을 타격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구시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극구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밝히고 이것을 제기했던 명태균 씨를 협작꾼 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중간에 있었던 소위 최용희 씨라는 사람은 그냥 정치에 바람든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형적인 과거 검사들 수사 방식과 유사한 방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이제 이렇게 오늘 경고를 해버렸습니다. 오늘입니다. 명태균 씨가 본인의 변호사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서 홍준표 시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이 말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 그 사실상 그 대선 기간 동안에 경선에서부터 윤석열 후보를 명태균 씨가 도운 거잖아요. 예. 뭐 30몇 번인가요? 그 여론조사 예, 예. 네, 30일에. 80일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80일 에? 예, 비공표 여론조사가 이제 이제 공표는 그 안에 포함돼 30몇 회가 공표.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사실상 거기 녹취록에도 야 홍준표보다 2% 올려라. 예. 소위 뭐 보정이란 게 아니라 어떤 뭐 조작인지 보정인지 예. 뭐 수사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뉴스타파를 보면 한 500개 샘플을 가지고 곱하기 4를 해서 한 2,000개 샘플을 가공으로 만들어서 보정이라는 명분 아래 일종의 여론 조작이 가미된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홍준표와의 그런 간격을 만들었다면 홍준표 후보가 사실 지난 대선의 가장 큰 피해자 아닙니까? 네. 근데 그에 대해서 강력히 싸우지는 않고 그냥 수용해버렸으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예, 예. 어떻게 보면 그 경선의 정당성 가지고 싸워야 될 가장 큰 피해자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아마 다른 문제와 결부돼서 예. 그랬을까?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홍 시장 그 당시 이제 대세론으로 보면 이제 윤석열 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적정하게 윤과 이제 명태균이 가깝다는 걸 아니까 자 대선 후보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대구시장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좀 넌센스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과정에서 명태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명의 지속적으로 홍 시장 측근과 교류를 계속하면서 일종의 재계의 발판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